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방산주들 지금 좀 조정세지만 해외 수출 본격화로 2분기에도 좀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방산주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연초부터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이런 대규모 해외 수주권, 사우디나 이제 폴란드 2차 계약권 같은 이제 계약들이 좀 체결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미스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도 무난하게 좀 잘 나온 편이라서 향후에 실적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수출 이제 비중이 좀 올라오면서 실적 성장세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 남아있는 수주 풀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결국 이제 수주가 좀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로도 좀 계속해서 우상향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수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2분기도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K방산,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좀 악재로 비춰지는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적게 내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됐는데 정부는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인니 같은 경우가 이제 KF-21 개발 분담금을 이제 6천억 정도 가량밖에 이제 납부하지 못하겠다라고 네. 좀 이렇게 입장을 좀 표명한 상황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인니와의 외교 관계도 있었고 또 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저희 FA50이나 T50 같은 기체를 좀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서 또 이제 좀 오래된 고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니의 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좀 이 이슈 같은 경우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물론 인니 같은 경우는 좀 분담금을 좀 미납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니로 이제 한 40대 정도를 수출하겠다 하는 계획은 이제 큰 변함이 없고 또 이 KF-21 같은 경우에는 인니 외에도 최근에는 UAE나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좀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이게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국내 방산기업과 폴란드가 이제 무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법정 자본금 유입이 늦어지면서 계약 해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지고 이건 또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해야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은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초에 방산 업종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기도 했고 수은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이제 주가도 좀 상승 랠리를 이제 보였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에 좀 우려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만 또 일단 이제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 실제로 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시차가 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차의 문제이지 이제 제일 중요했던 법안 같은 경우 좀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할 만한 요소는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무기 공급 계약 연초 수은법 개정안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방산주 탑픽으로 연구원님께서는 현대 로템을 꼽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실적이나 수주 측면에서도 모두 다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지만 그 부분은 이제 매출 인식의 이런 시점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폴란드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이제 K2 전차의 대수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주 측면인데요. 결국은 이제 방산주의 주가는 수주가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남아 있는 수주 풀을 고려했을 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K2 이제 2차 계약이 남아 있고 루마니아 건 같은 경우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이제 대략 5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남아있는 폴란드 2차 계약과 루마니아 건 같은 경우가 이제 성사가 된다면 수주 잔고가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K2 실사격 테스트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 쪽 수주와 뭐 실적 성장 괜찮고 또 레일 솔루션 사업을 보자면은 국내에서는 뭐 GTX C 노선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하고 미국의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이쪽 레일 솔루션 사업 신규 수조 앞으로 뭐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일 솔루션 지금 당연히 이제 방산 쪽에서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일 솔루션 부분도 회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1분기에도 이제 GTX 사업이나 미국 쪽 이제 LA 전동차 사업 등으로 신규 수주가 대략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고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도 이제 약 12.7조 원 정도로 최근 2, 3년간 이제 수주 잔고가 3, 4조 원 이상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레일 솔루션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수주를 하고 한 2년 정도까지 이제 납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작년부터 신규 수주가 늘어났던 부분을 고려하면 25년부터는 이제 레일 솔루션도 실적 회복세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로템의 장기적인 성장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에 이어서 레일 솔루션 쪽도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산주 중에서도 또 관심 있는 기업 LIG 넥스원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어쨌든 상회를 했고 방산 강국인 미국 수출까지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실적 성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넥선 같은 경우도 1분기 이제 호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그 배경에는 이제 수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사업에서도 이제 개발 매출 비중이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서 실적 개선폭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점차 이제 1분기에 보여주었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UAE 쪽이나 사우디 쪽으로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신궁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쪽으로 지금 비궁 쪽 수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루마니아 신궁, 미국 쪽의 비궁 수출 등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로봇 사업을 통해서 뭐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성장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방산 사업 외에도 다른 이제 뭐 항공 쪽이라든지 뭐 이런 엔진 쪽 아니면 이제 기타 IT 쪽 이런 쪽에 좀 부가적인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넥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순수한 방산 업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좀 계기로 신성장 사업인 로봇 사업도 좀 추가가 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좀 다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도 이제 LIG 넥선의 이런 유도 미사일 무기 체계를 로봇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로봇 쪽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기존 방산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 역시 국내와 뭐 해외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한국 항공우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하반기 갈수록 수주풀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정도에 KF-21 20대 가량 이제 약 초도 양산 물량에 대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1.5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외에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상반기에는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최초로 수리온에 대한 이제 수출 계약 좀 체결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 국가가 이제 수출 계약을 좀 진행 중이고 총 규모는 이제 1.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FA50 추가 수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1.1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서 약 한 3조 원, 국내에서 이제 1.5조 원 이상, 그래서 총 5조에서 6조 사이의 신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신규 수주가 한 3, 4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주는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향후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수주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에 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사업 중에 이 미국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요 대수가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 170대에서 220대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이제 선정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진행 상황이 좀 공유가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내년 미국의 해군 고등기 사업 수주 기대감까지 남아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회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방산 기업 있다면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하나 시스템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방산 쪽이나 ICT 전 사업부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해외 쪽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상당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의 위성, UAM, 그다음에 디지털 사업 등 여러 가지 좀 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성과 UAM을 제외하고 이제 비주력 신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투자 비용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신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좀 줄여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풀도 지금 사우디 쪽 관련한 이제 청궁2의 이 레이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오션과 연계된 해외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수주 풀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신사업 같은 경우도 위성이나 UA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좀 다양한 우주청 개청 등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신사업 수주 역량까지 신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끝으로 방산주 2분기 이제 남은 2분기와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가 좀 신규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 수주 풀이 많이 남아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언론에서 이제 워낙에 이런 수주권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산주 신규 수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신규 수주 풀이 남아있는 업체들, 종목들을 발굴해서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